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시골은 자, 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요. 같은 단지인 아파트 경매로 나왔어요. 내가 저걸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어놓고 음흉하게, 예, 음흉하게 그 약자들의 특성이에요. 예, 음흉하게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이렇게. 예. 그 땅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촌이 예를 들어서 사촌에 논이 나왔어 그러면 음흉하게 경매장 몰래 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 입찰하거나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말하면 또 실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저걸 또 내가 싸게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 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예? 사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야 경매로 지금 이렇게 싸게 넘어갈 테니까 나한테 좀 가격 맞춰서 적당히 해서 넘기면 어떨까 이런 협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피해 의식도 쩔어요. 예, 그러니까는 어 예,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8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두 분께서 들어와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그죠? 누군가가 이제 지켜보면 예, 좀 더 신경이 쓰이죠. 그죠? 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뭐, 아, 어제는 하다가 일하기 싫어서 예, 하다가 그 냉이하고 지치나물이죠. 냉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냉이를 좀 많이 땄어요. 캤죠. 호미 가지고 참 초등학교 때 그 동네 누나들 따라다니면서 그 캤던 냉이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동네 누나들 고등학생만 돼도 굉장히 어른이었죠. 예, 의식 자체나 뭐 신체적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생활 자체가 빨리 성숙하는 의식 의식적으로도 빨리 그 책임감이나 뭐나 이런 게 확실히 요즘 아이들보다는 빠르죠. 예, 그런데 우리 과일도 그렇지만 모든 열매나 뭐냐면 빨리 성숙하면 뭐예요? 좀 부실하죠. 깊이가. 어우, 지금 하루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저번 주, 저저번 주에 그 트랙터 정비하다가부터 이 허리에 피로가 쌓이더니 이게 이제 점점 누적되고 있어요. 씨. 참네. 누적되고 있어요. 어. 아유. 자, 어, 네, 경매장 이야기 해야죠. 예. 오늘은 저걸 봤어요. 이거 뭘 봤냐면, 그, 앞전에 관심 물건으로 찍어놨던 물건 중에 보니까, 양천구 신정동 동일 하이빌 아파트 취하됐고, 그죠? 예, 뭐, 이것도 1월 달에 취하됐던 물건인데, 개포동. 예. 12억에 나왔는데, 왜 취하가 됐을까? 그죠? 예. 14억, 15억에서 12억에 나왔는데 왜 취하가 됐을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 그리고 동네 수준별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지방일수록, 그죠? 지방이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 순수하죠. 좋은 말로. 예, 좋은 말로 순수한 거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눈치가 빨라요. 그죠? 우리가.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어떤 식이냐면, 참 제가 이게 좀 비하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예, 앞뒤 없는 욕심이 커요. 예, 거의 대화하기가 힘든 정도의 수준? 예, 우리가 어떤 협상하기 힘든 수준? 예,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지적 수준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에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하고 토지 거래할 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쉽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마치 여성들의 어떤 순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동정을 그건 남자들 입장이죠.
그죠? 예. 내가 마음과 몸이 움직이면 아주 쉽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 만난 남자한테 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진짜 춘향이보다 더 심한 그죠? 예. 타협하지 않는 또 절개를 지키는 이런 모습을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어 왜 시골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 부동산 관련해서 협상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자기 인생의 기회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집이 여러 채가 있어. 근데 이걸 좀 더 준대. 그러면 그게 큰 지차가 없어요. 그죠? 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부분이 되게 커요. 이게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운 좋을 때는 또 그냥 자포자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게 정리하자면 극단적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것도 좀 연결성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이런 서울 같은 경우나 강남 같은 경우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경매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이게 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왜냐면 임차보증금 있고 그죠? 나머지 뭐 그 근저당하고 가압류 되어 있지만 뭐 다른 게 없죠. 무슨 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거나 뭐 빚이 많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그 안에 좀 급매라도 빨리 처분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시골은 자, 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요.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 경매로 나왔어요. 내가 저걸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어놓고 음흉하게 예, 음흉하게 그 약자들의 특성이에요. 예, 음흉하게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요렇게 예. 그 땅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촌이 예를 들어서 사촌에 논이 나왔어 그러면 음흉하게 경매장 몰래 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 입찰하거나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말하면 또 실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저걸 또 내가 싸게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 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예? 사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야 경매로 지금 이렇게 싸게 넘어갈 테니까 나한테 좀 가격 맞춰서 적당히 해서 넘기면 어떨까? 이런 협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피해의식도 쩔어요. 예, 그러니까는 어 이거를 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이 이건 서울 같은 경우 물건이 많고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채무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채무자나 채권자나 만나서 아니면 우리 중개인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협상해서 예, 정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근데 시골은 아, 좀 적어요. 확실히 확실히 적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취하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대납이 됐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죠. 확실한 건 모르죠. 확실한 건 모르는데 예. 아무래도 뭐 수요 공급이 많다 보니까 예. 이거를 갖다 경매 시장에서 경쟁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급매로 사겠다라고 이제 중간에 누군가가 또 부동산들이 또 그만큼 많이 움직이죠. 자기네들이 경매로 나온 걸 갖다가 경매로 입찰해서 낙찰받을 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네, 좀 급매로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이 빠르니까. 어. 원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니었는데 왜 이 이야기가 일로 갔지? 씨.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자, 오늘 경매 한번 보자고요. 뭐 제가 찍었던 물건들의 대부분들은 정지, 취하, 뭐 그죠? 예. 아, 2023년이고 예, 거의 대부분이 뭐 취하되거나 정지되거나 뭐 다 보니까 그래요. 음. 4월달 있나요? 4월달 모르다. 에이씨, 아이고 머리야.
오늘 경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좀 늦게 들어와서 경매가 다 끝났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끝났으면 끝난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인천, 수원, 창원, 거창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가볍게 창원, 거창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뭐 경매 통계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거창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이 참. 시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 아, 오늘 경매입니다. 75.99% 7.3명 주택이 121.6%. 주택은 물건이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린상가, 다세대 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가 그죠? 연예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는 상가들 가장 바보 같은 짓들 한 겁니다. 가장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 상가예요. 일단은 상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상가에 대해서 인식이 있을까요? 우리 30대 미만 정도 되시는 분이 어디가 상가가 좋고 어디가 장사하면 좋고 뭐 이런 상가에 대한 부분? 이게 그 지금 기성세대, 기성세대가 갖는 상가에 대한 개념하고 젊은 사람이 가지는 상가의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문화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진짜 한번 쳐다보세요. 상가에서 내가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나? 음? 진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젊은 애들 막 많이 와가지고 뭐 이러는 곳만 뭐 상가가 좀 그죠? 뭐 어떤 상품을 전시해서 팔 수 있지? 대로변 상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업종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 업종이 진짜 뭐 우리 이제 절대적인 거 병원 병원 약국 아이 참 뭐 편의점 힘들다. 자 오늘 이거 오늘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3월 7일이니까 어제죠. 그죠? 오늘은 3월 8일입니다. 3월 7일 어제입니다. 아, 아유. 자, 오늘인데 아까 이게 어떻게 보는 거였더라? 아씨, 갑자기 지금 갑자기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경매 결과 리포트 이거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고, 물건당 8명이 평균 경쟁률이면 좀 높은 거죠? 자, 최고 매각가율 109.09. 네, 뭐 자동차니까. 근데 이제 최고 매각가율 별로 높진 않았어요. 인천 뭐 다들 뭐 그리고 야 모처럼 우리 최고 경쟁률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요 꼭지 하나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 녹음 버튼을 눌렀죠. 다행이네요. 2023 타경이네요. 그죠? 2023 타경 뭐 작년의 물건이니까. 일단은 뭐 영통 아이파크 캐슬, 영통 아이파크 캐슬 48분이나 입찰을 하셨고요. 낙찰 가격은 7억 8,881만 1,000원. 1,000원 좋다. 그 다음 쓰신 분이 7억 8,299만 9,999. 이렇게 쓰지 마요. 에이 참. 7억 8,200. 다 뭐예요? 자신하고 지금 이전 가격보다 더 오버해서 썼습니다. 평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형적인 85m 제곱 이하, 85m 제곱 이하. 왜 85m 제곱이 국민주택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튼 85m 제곱 이하
이상이 되면 그죠? 예, 이상이 되면 각종 우리가 그 세금 또 뭐예요? 세금 달라지고 어 기죠. 세금 달라지죠. 가장 큰 게 세금 달라지죠. 예. 저기 뭐야 정부에서 주는 뭐 이자, 예?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제 대형차로 보는 거죠. 차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 준준형이냐 뭐 여기서부터 대형이냐 야 평수 큰 거는 야 못 사는 거 아닌데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 좀 이런 개념인가요? 예, 층수가 좀 낮네요. 그죠? 22층 중에 2층. 그런데 48명이나 입찰을 했어요. 감정가보다 싸다라고 생각하고 몰려갔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예?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자, 1월 31일 날 경매를 했어요. 1월 31일 날 첫 경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는 2주 전에 공고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자료가 뜨긴 해요. 하는데 정확하게 뜨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초에 예, 1월 달에는 1월 달에 신권 잘 안 들어가요. 사람들 심리가. 뭐 시세 파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정부에서 자,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1월 달에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결정하려면 정부에서 발표가 언제 나와야 돼요? 12월 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년 뭐 국정과제 해가지고 되게 1월 달에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타이밍들도 겹쳤겠죠. 예, 왜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이 이전 가격보다 더 많이 썼다고요. 감정가가 높지 않다. 뭐 거품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요? 2019년 분양된 거고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그죠? 분양된 거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뭐 이거는 이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기보다도 뭡니까? 그냥 물가 지수를 감안했을 때 그냥 무난한 가격 예, 7억 5천 정도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여기서 뭐 더 떨어지고 오르고 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야 내가 월급이 이렇게 작은데 우리 국민소득 공무원 월급 얼마나 한다고 뭔 아파트가 어? 7억이 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본인 사정이고 아이 참 예. 이게 뭐 청년들이 다 이렇게 벌어서 혼자서 집 사는 경우는 외국도 힘들어요. 외국도 힘들고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는 더 힘들었고요. 그나마 우리 현대 사회에서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민국 잘 나가는 선진국이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집 한 채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집이 없으면 단순히 뭐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자연 환경이 극한스럽지 않죠. 그죠? 예. 우리는 집 없으면 1년 중에 한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진짜 그 왜 천고마비의 계절. 예. 고한 2주 정도, 3주 정도. 예. 그때는 뭐 집이 아니어도 살만하죠. 어. 여름에도 우리나라는 못 살아요. 비 오는 거 봐요. 여름에 비 오는 거 보세요. 살 수 있나? 집 없으면. 봄의 황사. 겨울의 그 추위. 아유. 예. 주거 환경이 되게 그 단순히 뭐 학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집이 좋으면 자동차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집이 그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좋으면 이건 비싼 거하고 좋은 건 좀 다른 거죠. 가성비가 좋으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예. 교통비라든지 또 하루 주거비, 난방비 예, 이것만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죠. 덜 싸우죠, 부부가. 예, 부부가 덜 싸우고 뭐 예? 애들하고 모여서 짜파게티만 끓여 먹어도 행복한 그런 집이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제 자
다 됐고요. 뭐 다른 분들 없으시죠? 재미없죠? 오늘 예, 48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예, 했고 아파트값 떨어진다더니 어떻게 뭐 낙찰률이 더 올라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엔겔 지수에 지금 폭락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올랐다라고 많이 떠들었던 아파트들이 이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분양이 안 돼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PF 대출에서 그 아파트 짓는 애들 중에 대부분들이 그 사연들을 보면 좀 무리했었던 게 있어요. 자, 오늘은 뭐 그 이야기는 좀 미루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오늘은 수원이었고요. 예, 48명이나 입찰하는 대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대박 물건으로 기록되면서 저는 그래도 또 이런 일이 있어야 어그로를 끌죠. 아, 참 조회수가 안 나와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